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록다운 레벨 4가 진행되는 동안 식품 가격이 지난 8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류와 낙농 제품, 과일, 야채 등 모든 품목들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으며 집에서 머무는 동안 술안주로 사용됐던 치즈와 크래커들도 각각 17%와 9%씩 올랐습니다. 심지어 감자도 38%나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가격 담당 브라이언 다운스 매니저는 감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저가 보급형 브랜드의 식빵도 24%나 올랐으며 전반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평균 1%가 상승해 지난해에 비해 4.4%가 오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코비드19로 인해 3,500여 명이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20일 발표에 의하면 에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피해의 결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사업 전반에 걸쳐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도 3,5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자발적 퇴직 요청, 무급휴가, 정부 임금 보조금 신청, 재배치 및 시간제 옵션 탐색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은 1,300명의 기내 승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0명의 장거리 승무원 중 9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처치 전역에서 300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됩니다. ANZ은행은 역사상 가장 낮은 1년 고정대출 금리를 2.79%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Z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3% 이하로 낮추기 시작하자 이에 따라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금리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Z은행은 18개월 고정금리도 3.5%, 2년 고정은 2.95%, 3년 고정은 3.35%로 모든 대출금리를 낮춰 조정했으며 새로이 조정된 금리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Z은행의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금리는 뉴질랜드 대출금리상 가장 낮은 금리라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이 금리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중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웰링턴은 도로 주차에 대한 요금 제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매일 수백 건의 주차 위반 통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웰링턴 시티 카운실은 록다운 기간 동안 도로변 주차요금 제도를 취소했지만 레벨2의 발표 이후부터 시작되면서 카운실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인 주차요금 제도를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일 평균 550건의 주차 위반 통지서가 발급됐으며 13만 5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통지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하루 평균 800건 발급됐습니다. 웰링턴 카운실은 도로 주차 미터기로 벌금을 제외하고 주당 1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도로 주차 요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카운실 측은 SNS와 지역신문,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시 재정 손실이 수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금년도 레이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는 줄여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그 전날 스티븐 대표가 직원 정리 등을 포함해 1억 2천만 달러의 운영자금 절감 계획 발표에 이어 진행됐습니다. 7월 1일로 시작되는 이번 회계 연도에는 5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으며 카운실은 수익 보상을 위해 4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 운영 자금에서의 절감과 자산 확보 프로젝트들의 지연 또는 취소, 더 많은 외채 유입 또는 시 소유 자산의 매각 등으로 부족한 수익 예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포시장은 레이트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금 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도 나빠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제1당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공휴일을 하루 정하자는 제안에 너무 많은 영세 소상인들의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제 피터스 당수는 제1당도 추가 공휴일 정책에 지지하느냐는 보도진들의 질문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SNS를 통해 답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던 총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이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정해 키위들이 여행을 하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아던 총리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지만 피터스 당수는 공휴일 제안은 영세 소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또 수만 명의 일일 근로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므로 제1당은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당수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록다운이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인 휴가였으며 코비드19로 인해 중소 영세 비즈니스들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질랜드 달러 상승 하락이 롤러코스터급이었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이던 코비드19 백신이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보도에 뉴질랜드 달러가 하락했다가 리저브뱅크 아드리안 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언급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뉴질랜드 일반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나 시행은 한참 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위 달러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위달러 대비 60.45센트에서 어제 20일 같은 시간 61.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오전 코비드19 백신의 조기 개발 환상이 깨지면서 60.63센트로 하락했고 이어 리저브뱅크 총재의 언급으로 61.20센트로 상승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이머스페이저 통화 전문가는 올해 말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명확하게 배제한다고 밝힌 반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축회사 플래처 빌딩이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1,500명의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타일러 대표이사는 구조조정 비용 기준이 어느 부분에서 감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감축될 뉴질랜드 1,000개의 일자리와 호주 500개의 일자리에 대한 플래처 빌딩 종업원들에 대해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건설 업체에게 6월 26일까지의 12주 6천만 달러의 정부 임금 보조금이 제공됐으나 플래처 건축회사는 이 보조금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2주 임금 보조금은 매출 30% 감소 업체에게 주어졌으나 추가적인 보조금은 매출 50% 감소가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타일러 대표와 플래처 이사진은 9월 30일까지 30% 월급 삭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래처 빌딩의 주가는 어제인 20일 3달러 40센트로 시작한 후 2.7%가 하락했고 올해 들어 35%가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52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0원 4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5원 37전입니다.